네, 좋은 아침입니다.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 4분입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 과연 누가 들어오실까? 어제 월드컵을 했는데 16강이 들어와서 과연 살아계신 분이 계실까? 이랬는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보이스 콜을 걸기 전에 몇 번을 코를 풀고 물을 마셨는데도 약간 맹맹한데 확실히 계절이 달라지기는 했네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신가요? 잘 계신가요? 오늘도 벌써 5번째입니다. 5번째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끝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무엇에 저항하지 않아야 하는가? 무엇에 저항하지 않아야 할까? 음,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끝날 땐 결국은 내 존재의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사랑이고 나는 그냥 있음이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었지요. 그런 맥락에서 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이 책과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은 116쪽입니다. 네, 116에서 143까지입니다. 네,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부분을 좀 더 나누고 있네요. 지금 3분 접속해 계신데, 3분 혹시 책 곁에 있으시면 인상적이었던 문장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가능하시면 이번 주 읽은 부분 중에 나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제가 체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을게요. 들으시면서 또 어떤 알아차림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116쪽의 시작의 제목이 모든 구조물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 그래도 이거 나올 때 롤링스톤즈 노래 우리 아리아님이 올려주셔서 같이 들었는데 난 만족할 수 없어. 그게 에고의 노래라고 막 나온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문장은 117쪽의 두 번째 문단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117쪽의 두 번째 문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에고의 밑바탕에서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하지 않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다. 결국 에고의 모든 행동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왜 두려워하는가? 거기 밑에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깊은 바닥에는 어떤 형상도 영원하지 않고 모두 덧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여도 에고 주변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있다. 언제나 불안감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약간 쓸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좀 알아차려 봤어요. 왜 약간 쓸쓸하지?
왜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 들지? 라고 보니까, 어,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로부터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 책을 읽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있군 이러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문단의 에고의 밑바탕에서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이거 우리 그 신과 나눈 이야기 읽을 때 1권인가? 거기 나오지 않아요? 2권인가? 모든 인간의 그 감정은 결국 파고 들어가면 5가지 정도 되는데, 근데 그 5가지에서도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책 읽을 때 한참 그랬잖아요. 사랑을 선택한 우리가 되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질문 남겨보고 싶네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 위에 계신가요? 아니면 두려움 위에 계신가요? 저는 질문하고 저를 돌아보니까 최근 저는 그래도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정한이 사랑. 되게 긍정적으로 딱 정한님이 저는 사랑이요. 딱 이거 바로 나라님이 이 죽일 놈을 사랑. 저거 드라마 제목 아니었나요? 갑자기 익숙한 문구다. 아, 그렇군요. 이선님도 사랑. 네. 아, 방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 네.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아니까요. 아, 순간적으로 음성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 되게 좀 흥미로운 경험이 있었는데, 어제 자기 대화 이제 쓰다가 알아차린 건데, 제가 최근에 실행들을 마구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다녀와서 해야 해라고 느낀 것들은 많았는데,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물론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도 있긴 했지만 절대적 시간의 부족보다는 사실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도 있겠지만 뭐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내 머릿속만큼 해내지 못할까 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런 감정들이 막 있었는데 그냥 에잇 이렇게 하고 사랑으로 완전 집중했었거든요. 그때 읽었던 문장이 이거였어요. Your nature is particularized differentiation of love였어요. 너의 본성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랑의 분화됨이다. 뭐 이런 문장을 제가 어디서 읽고 뭘 하기 전마다 그 문장을 입으로 대는 애였거든요. 나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걸 한다. 이랬더니 며칠 사이에 되게 많은 걸 했어요. 우리 그 채팅창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도 사실 뭐 거의 지금 백치미가 가득한 홈페이지지만 어쨌든 결제 시스템이 되는 웹페이지를 갖는 게 어, 약 한 10년 정도 넘게 이 일을 하고 12년 가까이 블로그를 쓸 때마다 했던 생각이거든요. 근데 한 100, 2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만든 사람하고 장기간의 그 뭐지 회의를 거쳐가지고 몇 번에 또 오고 가는 디자인 컨펌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돈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어. 그리고 만들면, 이왕 만들 거면, 한 방에 좋은 걸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더니 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른 글에도 썼지만, 그냥 가장 나답게 하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다 들켜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여정을 공유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아임웹하고 캔바.
두 개만 가지고 혼자서 뚝딱뚝딱 하니까 두세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용어들, 뭐 위젯, 뭐 또 뭐 결제 시스템, 이런 뭐 DPI, 뭐 이런 말들은 몰라서 몇 개 알아보면서 해야 했지만, 그래도 하얀 바탕에 결제가 되는, 물론 결제도 아직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이런 거 아직 승인이 안 났지만, 무통장 입금이라도 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 너머에 제가 어제 일지 쓰다 보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었더라고요. 아, 이 어정마저 그냥 공유하지 뭐 나는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그냥 실행이 되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신청할 때 간편하게 되게 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 편리하게. 근데 그 에고가 결국 휩싸이는 감정은 두려움. 제가 말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은 저는 지금 이걸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토요일 아침 8시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혹은 가끔은 너무 허접한 거 아닌가? 뭐, 그 유튜브에 업로드하고는 있지만 저 아직 장비 같은 것도 세팅도 안 돼 있어서 녹음기 아니면 줌 기능으로 대충 이렇게 음성 파일 녹음해서 업로드하는 건데 너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나란 존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볼까 봐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는 행동이 무의미해질까 봐의 두려움, 뭐. 아, 그랬어요? 아, 나라님, 저에게 오세요. 아니다. 저한테 오지 말고, 아임 웹으로 가세요. 그 회사에서 아무 상관없지만, 좀 그런 거였어요. 그, 약간 유튜브와 비슷했어요, 라라님. 제 유튜브 이거 업로드하는 거 저 엄청 위대한 일처럼 느꼈어요. 막, 그 편집 스튜디오들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때 알고 보니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거 수준이었어요. 블로그 글 쓰는 수준이었어요. 유튜브는 영상만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업로드하고 제목 붙여서 어, 글을 업로드하는 게 블로그면 영상을 업로드하는 뿐인 게 유튜브고 홈페이지도 내가 디자인한다 그러면은 되게 거창한 일인데 저는 아이맵에 있는 그냥 그 뭐죠? 제공하는 그대로 그래요? 아니 네, 저 말고 그쪽으로 보내면 그 레이어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전혀 뭐 예쁜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언젠간 이걸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미워하게 되는, 나한테 실망하게 되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갖춘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이용도 저렴합니다.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제가 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뭐 휴먼 디자인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네, 진키도 그렇게 유전자 키도 그렇게 나오고, 최근에 또 아들러에서는 제가 5월감 통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주차 읽으면서 결국 내 에고는 어디에 동일화되어 있을까? 근데 이번 주는 계속 드라마,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그리고 내 에고가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나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 이 118쪽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에고의 욕구. 이거 정말 저에게 많이 해당한다 생각했어요. 제가 인증을 썼지만 우리가 하는 일, 아니, 우리가 아니죠. 제가 하는 일이 주는 어떤 우월감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함께 해주는, 마치 내가 뭔가 힘을 가진 것 같은.
근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알아차려지면 저는 그래서 코칭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저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뭘 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는 일, 같이 있어주는 일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하지만 미묘한 우월감은 있어요. 직업적으로. 아, 내가 좀 그래도 지식인 같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좀 신뢰받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조심해야 한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명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마음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명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증을 써주셨던데 121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진정한 관계에는 상대방을 향해 열린 깨어있는 관심이 있으며 그 안에는 어떤 바람도 없다. 바람도 없다. 그 깨어있는 관심이 현존이다. 참 어렵죠.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일해주길 바라는 마음 없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현존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분들도 되게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사장에 나오는 역할 연기랑 이어져요. 125쪽의 아래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긍정적인 자아의식 뒤에는 그럼에도 아직 충분히 좋지 않다는 불안이 숨어 있다. 모든 부정적인 자의식 뒤에는 최고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숨어 있다.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 우월감을 지속하려는 자신만만한 에고의 욕구 뒤에는 열등해지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다.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느꼈던 감정 아닐까. 특히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요. 그리고 관계적인 것도 있잖아요. 되게 다른 분이 많이 써주셨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사귈 때 각자 자기가 만들어낸 사람과 사귀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들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해 주시면서 인증글을 써주셨어요. 음, 예를 들어 134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134쪽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당신은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마음속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현재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니까 어, 당신 자신이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구를 읽으니까 이런 멘트를 나눠드리고 싶네요. 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분들과 저도 그냥 온전한 홍성향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모임을 이끄는 그리고 이걸 이끌 때 제 역할 여기는 코치잖아요. 코치로서 연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접속해 계신 분들은 개인, 그러니까 존재, 홍성향이란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기보다 코치로서 존재할 때 홍성향과 함께하고 계신 거죠. 참, 그쵸, 역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저는 그래, 그게 사람들이 사는 사회지 싶으면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존재를 그리워하겠구나. 내 역할이 아니라 그냥 나를 봐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겠구나. 때때로 자기가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왜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지? 나를 왜 몰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울까? 그래서 두려움일까? 어, 만약에 모든 역할을 벗어던진다면, 모든 역할 연기로부터 자유롭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 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지난 목요일에 했던 코칭 스터디에서 제가 적었던 문구가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비폭력 대화인데, MBC를 하고 있는데 그 맨 앞장의 표지에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 기간 동안 누구를 집중적으로 이 MBC를 적용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각자 선언해서 올리는 포스트잇 과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첫째 아들을 했는데 첫째 아들에게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잘해볼게 이렇게 적어놓고 저도 모르게 뭐라고 썼냐면 위에다가 색깔펜으로 어, 그래 잠시만요. 혹시 지금 버스 타거나 자동차로 이동 중이신 분은 소리 끄기가 눌러져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음, 저는 그때 뭐라고 줬냐면 저도 모르게 맨 위에다가 상단에 이렇게 적게 됐어요. 음, 아들아, 거기 이름 적었지만, 아들아, 사실 하늘에서는 우리 정말 친한 친구였지. 우리 지구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 뭐 이런 맥락의 글이었거든요. 제 정확한 문구는 이제 봐야 아는데. 근데 그 문구를 적고 나니까 굉장히 뭔가 탁 하나 관점이 깨지는 거예요. 항상 이 첫째 아들을 볼 때 내 아들로서만 봤거든요. 근데 얘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란 역할이 아닌 얘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문구 적었던 것 같아요. 너랑 나랑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엔 정말 친한 친구였을 거야.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얘가 작은 10살짜리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의 친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어제 공기가 좋았나?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 앞에서 엄마라는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그건 필요하죠. 여기 왜 부모로서의 역할 나오잖아요. 138쪽에 부모의 필수적인 기능이 있긴 한데, 부모라는 역할 안에 갇히면 진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결국은 내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라고 봤을 때 너무 지나친 역할 연기, 역할을 요구한다든지,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대상화, 바람이 있는 대상화로 했을 때 두려움과 외로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건 너머의 존재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화두가 되네요. 오늘 읽은 부분들이 그런 역할, 특히 부모로서의 역할들이 나와서 저는 가슴을 찔려하며 읽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바탕 수다를 떨고 보니 벌써 8시 시간이 흘러가고. 음, 이선님이 그런 생각도 제가 원하는 역할을 정의하려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선님의 문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주객전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나라는 존재가 우선이고 그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이 역할이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내가 되어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한번 마무리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오늘 마무리하려고 제가 적은 멘트는 이게 아닌데 나는 언제쯤 자연스럽게 기승전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136쪽에 있는 말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년 동안 미뤄오던 홈페이지를 LI 하면서 해버렸던 만다고 내가 그렇게 사투리인데 만다고 그게 뭐라고인데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붙잡고 있어. 에이, 뭐, 이렇게 만다고 이렇게 다 해버리는데 무적이에요, 겁니다. 그것을 해내고 난 후에 136쪽과 137쪽을 읽었을 때 탁 무릎을 쳤어요. 그걸 나눠드리면서 이번 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136쪽인데요. 중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자신 안에 불행이 있다면 먼저 그 불행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다 라고 말하지 말라. 불행은 당신 그 자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불행이 있다 라고 말하라. 그런 다음 그것을 살펴보라.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 불행과 관계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동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있는 그대로와 대면하라. 내가 불행함이란 혹은 두려움이란 불안이란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내가 곧 그것이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7쪽에 이렇게 이어지죠. 생각을 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저는 이 표현 너무 재밌어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대신 사실과 함께 머물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나는 망했어는 하나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당신을 한정짓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통장에 달랑 5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아는 하나의 사실이다. 사실과 대면하면 반드시 힘이 솟아난다. 대부분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행복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찾아다니면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행복에 대해서 만나기 위해 톨레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 있는 그대로와 마주하라. 오늘 했던 이야기들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니라 그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와 마주하라.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서 무엇을 마주봐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 드라마 안에 갇혀 있어서 그 관점을 갖고 있어서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와 드라마 안에서 보게 되는 걸까요? 그럼 각자의 또 일주일의 삶을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뵐 텐데요. 한번 한 주 동안 나는
얼마나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를 알아차리시면서 지나친 역할 연기보다는 자신의 존재와 잘 마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네, 있는 그대로 나를 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